나에게 친구란 무엇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나의 유대인 친구,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의 친구가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을 이제는 가면은 정말 그 일만 딱 보고 오는, 이 1년에 서너 차례 가도 오면서 가장 반가우면서도 배고플 때, 그러면서 가장 힘든 게 이 밥 먹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지.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밥 먹는 행위만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제가 늘 무의식 중에 이 목사하고 옛날에 이 제사장이 먹는 걸 다 담당을 했어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느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적인 것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고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가면 저는 괜찮은데 늘 이렇게 밥 먹으면서 주심히 저를 보다가 늘 하는 얘기가 이 머리가 빠지고 또 쉬어도 여기부터 쉬고 이러면서 안타까워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면 한번 가볼라우? 그렇게 힘들지 않게 아직 처제가 여기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아는 분 그 사람만 만나면 이게 먹는 거에 달려있대. 요 정도는 까만 콩만 지속적으로 몇 개를 먹으면 이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음식만 잘 먹으면 흰머리를 까맣게도 할 수 있고 까만 머리를 흰머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래요. 이렇게 돌려봤더니 요쪽 부위를 빼서 일로 헹구면 흰지 않고 티 안 나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먹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중요해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권에 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통하는 거 아십니까? 이 선교사들이 오지의 선교에 갔을 때 가장 힘든 게 그 원주민이 그냥 파리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음식을 줬을 때 그건 못 먹으면 끝이야. 그냥 그날로 접고 와야 돼. 이 사람도 먹고 사는 음식을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그게 아니거든. 비가 거스려서 못 먹으면 그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먹는 음식 이렇게 보면 무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릴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친구간을 보면 친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유대인 사회에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중요해요. 학교에서 지난 작년 11월 달에 방영된 그 이스라엘 교육방송에 보면 제가 이제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소망을 물어보면 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우리 아들이 가장 많은 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더 선생님에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요 시간에, 학창 시절에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누군가가 나를 스카우트해 가기를 바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험을 쳐서 탁탁 붙으면 그렇게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경쟁, 한국은 이 점점 경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답도 똑같이 쓰면은 나보다 얘가 더 좋은 점수로 나를 밟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등지고 공부해야 돼요. 너 무슨 참고 썼으니 안 가르쳐줘요. 또 어느 학원 가니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둘이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아예 초등학교 교실을 들어가면 이렇게 한국식으로 되어 있는 자리 배치가 다
다 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에 갖고 있는 사과를 함께 나누면 내 사과를 쟤를 주고 제 사과를 내가 받으면 난 여전히 하나의 사과이지만 나의 아이디어와 전 친구의 아이디어를 하나씩 주고받으면 나에겐 두 개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두 개씩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면 나는 네 개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적인 활동에 있는 사람일수록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저도 늘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죽은데 말이야.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 근데 너의 그 고집과 너의 마음대로 하면 친구는 안 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도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 마침 정말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 앉았어요. 근데 웬만하면 종교인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출장으로 갔다 오면서 정부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해줬어요.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 아니까 이제 서로 얘는 누군데 이 비싼 5,000불짜리 티켓을 사고 한국을 갔다 오나. 얘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자꾸 말을 걸려고 하는, 제가 말을 걷다가 이 퇴짜당한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힐끔힐끔 보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한국인을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감기 기운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다가 제가 이제 시몬 페레스 대통령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이 60년간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이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한국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저께 전직 대통령 모셰 카자부가 재임 시절 여성 성추행으로 실형 7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권력을 쥐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저에게 부탁한 출판사에 얘기했어요. 정치는 성직이다. 정치적인 과정을 보면 딜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야합을 해야 되는 정말 세상에서 3대 가장 힘든 직종 중에 하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나의 정치인상은 성직이에요. 다 알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 또 높은 수준의 경제관, 또 높은 수준의 또 윤리의식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봐도 죄송합니다. 정치인만큼은 못 믿다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 사람이 믿지 못할 일이 정치인, 결혼 안 한 여자, 그 다음에 상인이 밑지고 판다는 거, 처녀가 결혼 안 간다는 말, 그 3대 거짓말쟁이 중에 하나가 정치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옆에 있는 종교인에게. 시몬 페레스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면서도 저가 저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었을까? 예전에 투표를 제가 몇 번을 보면서 시몬 페레스가 이 선거에서 매번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하는 말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치적인 성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성향에서 네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이념이나 정책 때문에 내가 너를 찍지 않고 네타냐후를 찍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 종교인이 아주 심오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는 적을 안 만들어. 예.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줄 알았던 표를 딴 사람 주고 해도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 품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이 고난에 빠뜨린 사람, 정말 내가 너를 만났을 때는 염려하지만 난 너 편에 했던 사람이 뒤로 돌아서서 상대편에게 표를 돌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훈련된 모습입니다. 근데 시몬 페레스는 그걸 한대요. 적을 안 만든 거예요. 아십니까? 시몬 페레스가 오랫동안 별거했던 거 아세요? 그런데 별거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키부츠에서
고등학교 때 만난 이 여인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정치인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수상을 2번씩이나 하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정치인을 하면서 내노라는 장관직을 다 맡았고 지금 대통령이야. 근데 그 부인 소냐 페레스 여사가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정치인의 부인으로 얼마나 누릴 게 많아. 쫙 입고 나가도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그 온갖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시몬 페레스 대통령과 같은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데 부인이 안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교부에 그 아시아 국장 한 여성이 퍼스트 레이디 대행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나랑 이럴 때는 직원이었는데 쫙 빼 있고 공식 행사에는 페레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도대체 부인이냐 직원이냐 그랬더니 직원인데 퍼스트 레이디가 가기 싫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대신 그냥 행사 때마다 나서주는 거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제가 작년인가 이 예디옷 아하로넛에 그 사진 이렇게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 궁에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평범한 텔아비브에 살면서 경호원도 없이 혼자 우리가 미스터줄에서 이 물건을 사고 나면 그 미스터줄 그 봉지 있잖아요. 그걸 들고 지나가는 거를 파파로치가 찍었어요. 피부 추정신 이것까지는 내가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목록만 적어주면 알아서 경호원들이 물건 다 사고 또 고기 같은 거는 조금 잘라갖고 이 테스트까지 해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좋대.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바보, 이런 기회를 네가 싫어해. 이건 너와 나의 분명 성격 차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응? 합의 이혼 하고도 남죠. 이것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 정도쯤 성공한 정치인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참에 나이를 보존할 수 있는 10살이면 어떻고 20살이면 차이가 어때? 근데 별거가 아니고 집만 따로 산대요. 그 부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 그 정치인의 삶을 대통령의 일을 찍게 하면서도 줄기차게 매주 한 주에 한두 번씩 텔아비브까지 가서 같이 아내하고 밥을 먹고 그 자녀들이 치는 피아노를 치면서 같이 들으면서 아내하고 이게 행복한 삶. 내가 너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의 이러한 삶에 내가 대통령일 줄 알았나?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지만은 나는 소냐 아다인 아니 오헤벳 오타요. Still I love you.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87세까지 인꼬로 살면서 그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그리고 또 다시 남아서 당신은 대통령이니까 일을 보셔야지요. 그래 여보 다음 주에 보자고 하면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우리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달라도 자기의 부인을 끝까지 품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 마음. 비록 나와 정치적인 정당이 달라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친구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친구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적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하지 말라. 친구에게 온갖 속얘기 다 했다가 딱 틀어졌을 때 이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배가 되어서 나의 가슴을 찌릅니다. 친구만큼 우리에게 귀한 존재가 없어요. 때로는 자기 배우자, 부인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을 친구에게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상황, 어느 위치, 어느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친구가 필요하대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탈무드 격언에 보면
아내를 선택할 때는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친구를 선택할 때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된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의도적으로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내 주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한 교실에서 만나는 그렇게 만난 친구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용되는 거짓말이 두 개가 있는데, 친구가 이미 샀다. 그럼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잘못 샀다 할지라도 잘 샀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솔직한 사람 있죠? 꼭 그럴 때만 솔직해. 아이고, 내가 진작 말해줄 걸. 어떡하지 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얼굴이 웃어. 이미 샀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한 번 산 물건 바꿔주는 거 봤어요? 또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는 비록 좀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에는 친구가 조금 못생겼다 할지라도, 이야, 정말 너 최고의 부인을 만났다. 정말 결혼 잘했다. 하고 친구의 행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과정은 우리의 작은 마인드만 변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이 높다. 이게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먼저 화해하고 먼저 허리 굽히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내 눈에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게 우리 말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한 단계 위에 탈무드에서 하는 얘기는 먼저 손을 내미는 자, 먼저 화해를 청하는 자가 높은 인격을 가진 자니라. 싸움이란 냇물과 같다. 예? 작은 시내가 흘러서 큰 냇물이 되면 다시는 그 물은 작은 냇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친했던 친구가 흘러가 버리고 화해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이 빼빼르를 들고 오면서 그 종교인하고 나랑 이게 미국에서 온 종교인인데 랍비더라고요. 통하는 게 있었어요. 아, 역시 우리는 성질을 사랑하는구나. 성질을 사랑하는구나. 돈도 있을 만큼 있고요. 자녀도 6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좋대요. 분쟁 나고. 그 마음에 그 심정에 여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이스라엘에 살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생각적으로 유대인을 놓고 기도해야지, 저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많은 구호를 외치지만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진짜 빼빼로를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밥을 먹고 나의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집, 사실 저희 옆집하고도 어제 우연찮게 우리 헌재 친구의 부모님들하고 우리는 김밥을 갖다 주고 거기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쿠바나 하나 음식을 하나씩 나눠 먹기로 했대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음식은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음식은 참 위대한 매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그 옆집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고 싶었지만 내가 부르질 못했어요. 서운해하더라고요. 나의 무의식적인 그 속에 뭐냐면, 제가 옛날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패기치면 안 되지. 교수님에게 패기치면 안 되지. 아, 유대인들은 코셔 민족이지. 유대인이 코셔 민족인데 혹시 내가 무하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어서
감히 유대인들을 집에 초청한다는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유대인 몇 명 친구들을 한국에 갔더니 이 사람이 개고기를 먹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합니까? 제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그 축구시랑 때 막 이런 얘기를 해달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얘기 중에 뭐냐면 개고기 문제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우울하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논란이 됐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를 데려갔는데 다 국회의원 나왔던 친구, 또 장관, 보좌관, 텔아비브 시장 보좌관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한국을 갔어요. 그래갖고 재래시장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막 갔는데 하필 그 모란시장이 한국에서 개고기를 최고 많이 파는 물류시장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안해가지고 야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갖고 딴 데를 갔는데 이게 왜 저거 뭐냐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가자. 근데 개고기를 했더니 진짜 먹고 싶었는지 그냥 나르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먹고 싶대요.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먹는 개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정말이냐? 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그릇 사줬어요. 근데 잘 먹어요. 이 인간이 저보다 더 잘 먹는 거야. 그러면서 야 정말 맛있대. 내가 넌 아침에 일어나면 이럴 거야 그러는데 얘가 이걸 먹어주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져요. 음식을 먹어주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 정말 힘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역의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공부에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맨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인끼리만 밥을 먹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게 가장 작은 샐러드부터 김밥부터 작은 음식부터 나누면서 친구가 되어보세요. 제가 이래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관련된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결정적인 때에 유대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정말 한국인이 와가지고 읽고 본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몰라서 내가 이스라엘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으면서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정치가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감히 한국인의 이 조그만 청년이 와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내가 이거 잘 썼니? 끊임없이 물어보는 데에 정말 나에게 아낌없는 시간을 투자했던 아밋, 다비드, 길 이런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낌없이 읽어주고 내가 내 논문을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읽고 조언을 해주고 자료를 줬던 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7년 만에 봤습니까? 제가 영주권을 받고 더 이 땅에 있고 싶다고 할 때에 정말 헌신적으로 나를 도와준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막 내 후에 막 편지 쓰고 찾아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을 학위받은 사람을 보내버리면 우리는 큰 재산을 잃는 거다 하면서 얘네들이 더 먼저 나서면서 나의 이 영주권을 받으시도록 그 유대인의 한 멤버로 끌어들여둔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떠났었을 거예요. 한국인 며느리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제 지도 교수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선생님이 더 답답해서 나 내년이면 은퇴다. 정말 무능한 저에게 그 지도 교수님 마지막 이 제자 하나를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도왔던 그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도 이 10몇 년째 헤매고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가끔 교수님을 저희 집에 초대하면 괴로움 속에서 한국 음식을 드시지만 뭐 내놓는 음식은 다 손가락에 한 번 대고 안 가지만 마지막에 내놓을까 말까 했던 피망 났더니 오우 샐러드 하면서 그거를 계속 드시는 걸 보면서도 이 한국인의 이 문화를 나누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많이 만드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조력자는 하나님 다음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선교하신다고요? 유대인과 친구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유대인들 살기 힘들어 이 땅을 자꾸 역이민을 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 교실 안에서, 내 아파트 내에서 자주 두세 번만 슈퍼에서 마주치면 인사하세요.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네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혹시 내가 내 음식으로 너를 또 내가 뭐 이런 걸 너를 좀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혹시 응할 수 있겠니? 2000년을 떠돌아 살았던 유대인 민족에는 자기에게 호기심을 베푸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전 세계 유대인을 구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대인들을 야드바셈에 기념을 해놓고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오기를 원하면 영주권을 준 나라가 있어요? 유대인은 외로운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것은 뭔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곧 왕따의 징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 너 정말 이걸 하면 한 번도 그래 우리 그렇지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점점 얼굴이 굳어가면서 아니야 우리는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왜?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이 유대인 예후디는 포리아니하고 똑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친구가 되자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공부를 성공하고 우리의 사역을 성공하고 하는 모든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를 만드셔야 돼요. 친구를 많이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대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지 않고는 유대인입니다. 한국에 가 있는 많은 이 오래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방금 갔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움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오고자 하는 오는 이 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상대적 감사함. 내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모르는 거예요. 발령 내년에라도 한국에 나면 가는 거예요. 월급 주는 사람이 오려면 가는 거지.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오는 순간에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제가 서울에 목회하는 사람들 이 양반이라고만 했고 너무 피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한 달에 꼭 한두 번은 지리산이나 많은 그 설악산 종주를 한대요. 자기 나태한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2박 3일 동안 목욕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걷는데요. 무지개 힘들대요. 맨날 차만 타고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불편함 속에서 더 터프해지고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는 뭐 집에 나오자마자 차 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딱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히브리대 지하에 딱 차대고 딱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너무 점점 이 타성에 빠지고 점점 새님이 되어가는 느낌을 가요. 그래서 더 터프하게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고
더 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좀 더 고단하게 나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서의 우리의 주신 삶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곳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유대인을 품으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유대인을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을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정치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유대인의 좋은 면, 나쁜 면 많이 했지만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유대인들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그래, 나라도, 유대인과 함께 사는 나라도 이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랴? 로마서 10장 11장에 보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택하셨던 이들 민족,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찾으실 이 민족,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좀 더 친구 삼고 좀 더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역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을 친구 삼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성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